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합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숙제가 117까지였는데 거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 일단 개념 원리 문제 중에서 질문 있나요? 117번. 117번? 몇 쪽이죠? 115쪽. 115쪽에 117번? 요거? 네. 요거는 이제 합성을 해보는데 한 번은 사인 함수로 한 번은 코사인 함수로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합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죠? 각이 같아요. 그지, 각이 같아야 돼. 근데 지금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저것 때문에 합성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분리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해보면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쌓고 코사인데 중간에 빼기로 연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에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니? 2분의 1, 그치?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요거에다가 앞에 루트 3이 이제 분배가 되는 거니까 분배시켜서 써보면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코사인 세타인데 얘랑 만나가지고 플러스 2분의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자주 했던 사인 기준으로 합성을 시키면 얘나 뭐하냐? 자, 점을 찍는 거죠. 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찍으면 얘가 좀 더 큽니다. 그죠? 얘가 크니까 여기 해가지고 자,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3이다. 요렇게 점을 찍어서 요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이 녀석이 갖는 각도를 가지고 합성을 하는 거죠. 요 각도하고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어서와 여기였지. 여기 요 길이 요거는 피타고라스 올리면 되는 거니까 길이 얼마예요? 루트 3인가? 루트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이 삼각형이 바로 무슨 삼각형이야? 특수삼각형이야.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대 2가 성립돼서 그러니까 이 알파는 몇 도다? 60도니까 3분의 파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가지고 얘를 합성을 시키면 자, 요때 이 빗변의 길이 루트 3이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한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각 세타에다가 여기서 새롭게 나온 알파라는 각을 더해주는 거. 이게 사인을 기준으로 합성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요 모양이니까 R 값이 얼마고? 루트 3이고 알파 값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근데 이 똑같은 것을 코사인을 기준으로 합성을 할 때는 처음 출발해서 뭐만 바꾸라 그랬죠? 요 숫자랑 요 숫자를 아까는 요걸 x좌표로 요걸 y좌표로 썼잖아. 근데 코사인을 기준으로 합성하고 싶을 때는 얘를 x좌표로 얘를 y좌표로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번에는 요쪽이 길고 요쪽이 짧아. 그지? 여기다 점을 찍으면 요렇게 되는데 이번에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각도가 이제 베타가 되죠. 요 각도가 베타가 되겠고 이 길이는 아까랑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똑같이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이 베타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각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베타는 몇 도일까? 이번엔 30도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코사인으로 합성을 할 때는 여기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요각도 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R 값은 당연히 루트 3으로 똑같고 베타에 해당되는 값이 6분의 파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코사인으로 합성한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그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요것들을 그대로 요렇게랑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치? 이게 삼각함수 합성이었다. 재영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사코코사. 그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마 사사.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야 왜 좀 전까지는 코코 마 사사 그러다가 왜 갑자기 탄젠트는 또 어? 1마 탄탄 분의 탄풀탄 1마 탄탄 분의 탄풀탄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오케이? 그 덧셈 정리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공식들이 다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덧셈 정리가 헷갈려 버리면 나머지도 다 헷갈리는 거예요. 덧셈 정리 가장 기본이니까 요거는 흔들림 없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또 질문 있나요? 몇 쪽? 116쪽에 119번. 자, 116쪽에 119번. 함수 y는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루트 a 코사인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요거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합성을 해가지고 한 종류의 함수로 만들 거잖아. 그치? 그럼 병준아 얘를 우리가 합성해가지고 뭐 사인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뭐가 이렇게 하나 붙어있고 여기도 x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었어. 합성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결국 누가 결정할까? 요 앞에 붙어있는 얘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3이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놈의 값이 얼마였다는 뜻일까? 요 앞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까? 그쵸? 요 앞에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합성할 때 모양을 생각해보면 우리 합성할 때 자, 요 앞에 붙는 값이 요 모양이었죠. 요 모양. 그지? 요 모양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음수가 될 수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값은 2가 되어야지만 그래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요 값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면 요 놈의 개수인 마이너스 1과 요 놈의 개수인 루트 a를 요렇게 찍어가지고 대각선 긋는 거잖아. 그 빗변 긋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게 곧 얘잖아. 그치? 그게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a는 몇이어야 될까? 양변을 제곱을 시켜. 1 플러스 a가 4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3이 돼야죠. 그쵸? 그래야지만 얘가 2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죠. 또 질문 있나요? 우리 예한이 질문 없나? 예진이는? 슬프다. 너는 10to 10 왔니 오늘?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니? 저번 주 언제? 금요일은 왔니? 네, 저 하나 중요한데요. 그래요? 네. ln 3x분의 ln x 플러스 2이면 어떻게 해요? ln 3x분의 ln x 플러스 2. ln x 플러스 1 어디 있는 문제예요? 저 81쪽 81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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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1번 77번 응? 70 7번에 1번 77번에 1번이요? 예. 요거요?
이거는 이제 연속을 푸는 거잖아. 연속이 되려면 어때야 돼? 그러니까 저 음. 분자가 이렇게 그죠?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 거랑 밑에 있는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얘는 fx,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고 한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다 요걸 하나씩 넣어주면 되잖아. x분해를 하나씩 넣어주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사실 그리고 a 값은 반드시 이거는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거든. 그치? 그러려면은 a 값은 잠깐만. a 값이 1이어야 돼. 그렇지.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1이고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럼 그 상황에서 얘가 어디로 수렴하니? 요게 1로 가는 애죠. 그죠? 요게 1로 가는 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밑이 3이니까 ln3으로 가잖아. ln3. 그럼 ln3분의 1 아니야? ln3분의 1 그게 그대로 B값 아닐까? 네,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냥 a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분의 ln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거기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1을 제가 ln 3x로 변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ln 3x로 변형을 했다고요? 왜요? 이게 어떻게 이거랑 똑같죠? 아니 x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1이 ln 3 ln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를 냈어요. 아니 이거는 지금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ln 3인 건데, 알겠습니다. 그지?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개념 원리 더 질문 있나요? RPM은 질문 있나요? RPM? 뭐라고? 예전 거. 자, RPM 37쪽에 237번. 첫 번째부터 n1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제가 n이다. 저거의 합은 그랬네요. 식이 요렇게 생겨 있는데 우리가 요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요거는 로그를 없애면 로그는 항상 이렇게 풀 수 있죠. 이거에 누구 제곱? n제곱이 여기 안에 있는 진수랑 똑같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의 n제곱이 sn 더하기 1과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1까지 넘겨버리면 결국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겁니다. 맞니 재영아? 자, 그럼 sn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을까? sn을 이용해서 an도 찾을 수 있죠. 재영아, sn과 an 사이의 관계, an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나와? sn에서 얘를 빼면 항상 나오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 an을 찾고 싶으면 방금 sn이 요거라 그랬잖아. 그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sn-1이면은 요 n자리만 n-1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의 n-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1 지워지고 남아있는 거 3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3이 n개 곱해져 있는 거고 3 빼기 1. 아니 만약에 뭐 3이 10개 곱해져 있는 거랑 3이 9개 곱해져 있는 게 있어. 근데 내가 이걸 3, 9개로 묶었단 말이야. 묶으면 얘는 뭐가 돼? 3이 되고 얘는 뭐가 돼? 1 되지. 1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죠? 얘는 n개 갖고 있고 얘는 하나 적게 갖고 있으니까 3의 n-1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3이 하나 남을 거고 얘는 1 돼야죠.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얘가 2 아니야? 그럼 요렇게 생긴 수열이네. 그치? an이?
맞아요? 자, 근데 그 AN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AN을 어떻게 했어? 뒤집었어요. 그죠? AN분의 1로 역수를 취했단 말이야. 그럼 AN분의 1을 그대로 써보면 AN분의 1은 2 곱하기 3의 n-1제곱분의 1인 건데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쓰면 이렇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치? 그러므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인데 첫 항이 얼마고? 첫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쵸? 자, 그러한 수열을 지금 나는 시그마 무한대까지 더하고 싶은 건데 급수를 구할 때 항상 기본은 자,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만 더해보기? n번째까지만 더해보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요 순서로 하는 거니까 자, 요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일반항을 집어넣을 건데 자, 요렇게 n만 k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요거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만큼이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잖아. 그치? 등비 수열의 합 공식으로 지금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요만큼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 빼기 r분의 첫항 괄호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우린 등비 수열의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을 찾는 중이니까. 그죠? 자, 그럼 분모가 3분의 2니까 분모 분자에 2분의 3을 곱할까? 분모 분자에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분모는 다 없어지고 분자가 4분의 3이 되나요? 그죠? 4분의 3 하고 1-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뭘 구한 거야? 부분합. 그치? SN을 구한 거야. 여기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리미트 띵 해주면 어떻게 돼 있어? 리미트 띵 보내주면 요 3분의 1의 n제곱이 0으로 날아가겠지. 그치?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1만 남았으니까 답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5번. 이쪽에 그냥 척하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어디? 문자에다 어떤 문자에다가? 그저 합공식 쓴 거. 여기다가 그냥 분자에다가 척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분자에다가 첫항만 쓴다? 아, 이거 등비급수니까? 맞아. 1-r분의 a. 맞아.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죠? 그 등비급수 공식을 그냥 사용해서 바로 풀어도 되고요. 자, 또 RPM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니? 지금 또 나갈까요? 개념원리로 가봅시다. 자, 117쪽 개념원리 117쪽을 좀 펴놓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백악공식이랑 반각공식이랑 이런 거 했었죠. 그치? 덧셈 정리는 아까 한 명씩 다 물어봤으니까 덧셈 정리 패스하고 사인 2알파 요렇게 생긴 거를 뭐라 그랬다? 백악공식. 그치? 백악공식이라고 불렀고 이 백악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생기는 거였는데 이것도 다 뭘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다? 덧셈 정리를 통해서. 그치? 예전에 아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어? 사코 코사였지. 근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도 알파로 바꿔버리면 사코 코사인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죠. 그 더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코사인 2알파 이것도 역시 덧셈 정리를 통해서 연상을 시켜보면 얘는 뭐예요? 일단 그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생기는데 이 코사인 2알파는 요 모양보다도 더 자주 쓰는 모양이 있다 그랬지. 자,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알파를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1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왜? 항상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렇지? 제일 기본 공식.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1 2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고요. 거꾸로 사인 제곱 알파를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뭐가 돼?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쵸? 요게 코사인에 대한 백악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 요거는 얘 하나 뭐였을까? 탄젠트 2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제곱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젠트 2알파 이상한데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는 뭐라 그래야 되니? 탄젠트 알파 제곱 탄젠트 제곱 알파 탄젠트 2알파 맞는데 아니 그러면은 무슨 탄젠트 알파 베타 아니 갑자기 베타가 왜 나와? 야 그러면은 아니 사인 30도랑 사인 30도랑 더하면 사인 60도게? 아니요 뭐라고 써야 돼 이거를? 이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걸 사인 2알파라고 하면 안 되잖아. 뭐라 그래야 돼? 사인 알파 제곱 그건 2 사인 알파 아 그럼요 앞에 2를 붙여야지. 2를 어디다 붙여? 2 탄젠트 알파라 그래야지. 2 탄젠트 알파 그죠? 탄젠트 알파 두 개 더한 거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백악 공식이었고요. 반각 공식은 뭐였지? 반각 공식 반각 공식은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뭐 이런 거 제곱이 붙어 있지만 요게 이제 각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뭐랑 같았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랑 같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인 제곱 아니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얘는 뭐였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였습니다. 그쵸?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둘 다 코사인으로 나오는 거였고 아니 왜 여기도 코사인이고 여기도 코사인입니까? 반각 공식 자체가 요걸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 그치? 요게 요거다라는 거를 정리한 거였죠. 또 요게 요거다라는 것을 정리해가지고 나온 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코사인 알파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앞에 나온 두 개를 이용하는 거지. 탄젠트는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분의 아니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백악 공식 반각 공식은 아니지만 또 요거 기억나니? 뭐 세타 할까? 이게 뭐였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아예 존재 자체를 까먹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아 이런 공식이 있었나? 그래서 존재 자체를 까먹어버린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쉬웠지.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 라는 식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 식 전체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뭐 해버린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죠? 나눠버리면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런 공식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공식 자체의 존재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또 억지로 막 갖다 붙여 보자면 웃지 마세요. 한 번 더 타면 새카마타. 한 번 더 타면 새카마타. 한 번 더 타면 탄젠트 타면 시컨트 시커멓게 탄다. 그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왜냐고요? 아 왠지 방금 말했잖아. 이거를 코사인으로 나누라니까.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라니까. 근데 이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안 들어가 있는 거랑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다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타면 시커멓게 탄다.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요것도 요 존재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필요할 때 있단 말이지. 그치? 요런 것들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성 지난 시간에 했던 합성 그건 방금 문제 풀면서 복습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은 117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공식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합성 문제는 할까 말까? 105번 한번 봅시다. 105번. 117쪽에 105번부터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잖아.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야. 그럼 바로 뭐가 생각나? 그죠? 근과 기술 관계.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랑 더한 것이 뭐다? 마이너스 6이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랑 곱한 것이 뭐다? 4다. 이 두 가지가 떠올라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어.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건 다 탄젠트인데 여기서 시컨트 제곱을 물어봤잖아.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그래, 방금 그거 시커먼타 그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하고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어주면 그게 시컨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만 잘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 그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덧셈 정리로 찾으면 되겠죠? 딱 필요한 거 여기 다 있잖아. 그지? 1마 탄탄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뭐야? 요거죠, 그죠? 4가 들어가야 되겠고 위에는 탄 풀 탄이니까 뭐예요? 그대로 마이너스 6이지, 그치? 그럼 마 3분의 마 6이니까 얼마예요?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게 2인 거잖아. 요게 2인 거니까 요거 뭐 해주고 제곱해주고 거기다가 1만 더해주면 답이죠. 답은 5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 풀 때 그 시커머타 그 존재를 기억해 주란 말이지. 그 기억 안 하면 또 계산을 몇 번 더 해야 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106번 문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문제인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자, 이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이랬을 때 이 문제에서 기억나는 건 뭐예요?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뭘로 표현 가능하다? 탄젠트로 표현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탄젠트 알파의 요 알파라는 각은 뭐냐면 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 주어진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 그걸 알파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야. 병준아, 왜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일까? 그죠. 아주 심플해. 요거. 어? 원래 기울기가 이거보다 이거잖아, 그치? 밑변분의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탄젠트도 뭐 이거보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가 기울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직선은 우리가 정리하면 y는 x-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을 정리하면 y는 a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재영아, 요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가 얼마라는 거야? 1이죠. 얘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얘의 기울기니까 a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탄젠트 세타,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거든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그죠? 그러면 자, 이 세타를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표현했을 때 얘는 뭐라고 늘 쓸 수 있을까? 알파가 크든 베타가 크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절대값을 땅 씌워버리면 돼요. 문제에서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항상 무슨 값이 나와야 돼? 항상 탄젠트인데 세타가 예각이야.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 탄젠트 세타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를 빼긴 하는데 그 알파 빼기 베타가 뭐 누구에서 누굴 뺐든 상관없어.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 항상 그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것도 덧셈 정리로 계산 가능하잖아. 그지? 자, 재영이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덧셈 정리로 뭐예요? 원래 게 뭐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1마 탄
탄분해 탄풀탄 거기서 부호 다 거꾸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해 분자는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a 그치? 여기에 절대값인 거야. 그게 얼마가 되면 돼요? 6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혹시 A가 보다 크다고 있으면 물론 a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요게 음수니까 뭐 이거 절대값 그 마이너스 붙여서 바꿔도 돼요. 근데 요거를 마지막에 사용해도 돼요. 그냥 절대값 씌워서 6분의 1이면 요 안에 있는 게 얼마 또는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분의 1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얘를 그냥 둘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지. 만약에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a가 그냥 6분의 1이 되는 경우 x자로 곱해보면은 6 마이너스 6a가 1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7a가 5가 돼가지고 a가 7분의 5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잖아. 그치? 그러면 1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쓸게요. 그럼 또 x자로 곱하면은 요거는 6 마이너스 6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5a가 7이 된다. 그래가지고 a는 5분의 7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a가 1보다 큰 거를 찾는 거니까 요거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5분의 7 4번 이렇게 그러면은 예.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내가 절대값을 씻었잖아요. 그럼 세타가 둔각이면 달라지나요? 세타가 만약에 그 예각이 아니라 둔각이다 그랬으면 탄젠트 세타가 무조건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둔각이면 2, 4분면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풀면 되죠. 그죠? 무조건 음수가 나오도록.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밑에는 뭐 합성하는 문제들이니까 해보면 되겠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119쪽으로 가볼게. 근데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결국 목표는 뭐라 했죠? 삼각함수들에 대한 이런 성질들을 다 배워가지고 결국엔 뭘 찾고 싶은 거죠? 이 책의 제목이 뭐야? 미적분 아니야. 결국 우리는 삼각함수를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미분 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삼각함수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sin x는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쫙 배워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배우는 거고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면 극한까지 왔습니다. 극한 넘어가고 나면 이제 미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자, 삼각함수는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다 잘 알고 있잖아. 사인과 코사인은 실수 전체에서 다 연속이죠. 그죠? 탄젠트는 끊어지는 데가 있죠. 끊어진 데가 어디였더라? 가장 첫 번째 점근선이 어디죠? 기억이 안 나? 탄젠트 그래프가 가장 처음으로 끊어지는 지점. 파이 아니고? 2분의 파이? 응? 2분의 파이, 그치? 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 점선이 점근선이잖아, 그치? 점근선. 그래서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파이에서는 0이고요. 그 다음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탄젠트의 점근선이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얘가 지금 뭘 나타내는 지점들이야? 점근선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여기서만 끊어져 있고 그 밖의 지점에서는 다 연속이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x가 a로 갈 때 그러면 연속함수니까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sin a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탄젠트만 유일하게 끊어지는 지점들이 있는데 탄젠트의 이 점근선 지점에 대해서 극한을 물어보진 않아요. 극한값 없으니까. 그래서
탄젠트도 점근선인 지점만 아니라면 그냥 x가 a로 가까이 가면 sin x의 극한값은 그냥 sin a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연속 함수니까. 요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에서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결국 삼각함수의 극한은 요 두 가지로 다 끝나요. 요 두 가지. 요거 x분의 sin x의 그러니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이 1이다. 그리고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이 1이다. 요 두 가지로 끝납니다.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뭐 121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넓이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증명을 하는데 증명 과정은 뭐 크게 그거를 본다고 해서 뭐 외우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리고 이거는 별로 안 헷갈리거든. 우리 옛날에 막 그 x분의 ln 1 플러스 x 요거의 극한 이런 거는 식의 모양이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성립하는지를 막 설명해줬지만 이거는 별로 헷갈릴 게 없어. 그냥 x분의 sin x는 1이고 x분의 탄젠트 x는 1이다. 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코사인은 왜 없을까? 코사인. 코사인도 x분의 코사인 x 이런 거 껴주면 안 될까? 이거 껴줄 수가 없어요. 왜? x가 0으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어디로 가? 코사인 0이면 얼마지? 1이잖아. 이거 발산해버린단 말이야. 그치?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극한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x분의 sin x와 x분의 탄젠트 x 요 두 가지만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는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앞에 뭐 지수도 그랬고 로그도 그랬지만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 있죠.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랑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똑같이 맞춰져 있고 그 녀석이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1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x분의 sin x의 극한이 1인데 ax분의 sin bx의 극한은 a분의 b다. 금방 설명할 수 있지. 금방. 이게 왜 성립하는지 금방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bx가 여기 보이니까 분모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bx가 있으면 좋겠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b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대신 뒤에다가 b하고 a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좀 전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랬는데 얘가 1로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a분의 b로 간다.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증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사인분의 사인인데 개수가 얘는 a, 얘는 b면 a분의 b로 가는 거야. 탄젠트 마찬가지. a분의 b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사인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 요것도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x분의 하나씩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x분의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a분의 b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우리는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거 한번 물어볼까? 얘는 뭐게? 이건 뭘까? 이 별 생각 없이 1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를 바꿔놨니? 무한대로 가잖아. 여기서 x가 0으로 가면 그게 1인 거고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sin x는 뭘까요? 응? 뭐라고? 병준이가 뭐 말한 거야? 아니야? 이거 뭘까 얘들아? 사인 아니고요. 0 0이에요. 왜 0일까? 찍었어요. 이거 여러분 설명 가능한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 가능한데?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sin x는 무조건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x분의 sin x라는 요 녀석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반드시 있을까? 자, 얘는 x분의 1보다는 작고 x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 않을까? 그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양수니까. 그러면 거기서 요놈한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로 가? 0으로 가지. 요놈한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중간에 껴있는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0으로 갑니다. 그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는 요런 리미트가 나온다면 x분의 sin x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0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쵸?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123쪽으로 가서 자, 123쪽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0번에 1번. 요것들은요. 지금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야. 그치? 0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x 자리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6분의 파이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잖아. 그죠? 루트 3 날려버리면 3분의 2 뭐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 요거는 x가 2분의 파이로 가는데 분모가 어디로 가니? 야나 x가 2분의 파이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이거는 네. 코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맞아. 그 합차 형식을 써서 음. 이 분모랑 분자를 없애고 1 플러스 사인 x만 남는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내 질문은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냐고요. 분모와 어. 0이 0으로 가죠.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형이야. 그치? 부정형이면 우리 수투에서 열심히 한 게 뭐야? 부정형을 벗어나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벗어나는 방법이 예안이가 말한 것처럼 분자에 있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가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이렇게 될 테니까 분모랑 지워지면서 0으로 가는 요소가 제거되죠. 그럼 남아있는 1 플러스 사인 얘한테만 x를 2분의 파이로 보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앞에 1 더해서 2로 간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죠? 요게 2번이고요. 이제 나 3번은 어떻게 할까? 응? 어떤 공식? 사인 이열차는 어. 사인 사인 이열차는 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맞아요. 근데 이제 요런 데서 이제 다른 문제들 많이 풀다 보면 여기서 딱 보자마자 생각 없이 그냥 2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만약에 답이 2가 되려면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분의 요거의 개수가 그대로 답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돼? 요게 0으로 갔어야지. 0으로 갔으면 답이 2죠. 근데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이로 가고 있잖아. 그지? 파이로 가고 있으니까 sin 2x를 정리를 해봅시다. sin 2x가 예진이가 말한 것처럼 2 sin x 코사인 x 그러면 밑에 있는 sin x가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2 코사인 x가 나왔죠. 2 코사인 x 근데 코사인 x에서 x가 파이로 가니까 얘 얼마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생각 안 나면 머릿속에 그래프 얼른 그려봐. 이렇게 코사인이잖아. 그치? 그러면 코사인 파이면 여기니까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에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그치? 급하게 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예. 사인 dx가 저렇게 되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 사인 dx가 저렇게 되는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풀죠? 0분의 0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4번은 x가 4분의 파이로 간다 그랬는데 1 마이너스 코탄젠트 x분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네요. 자, 얘도 일단 0분의 0꼴이니까 정리를 조금 해보면 우리는 사인 코사인 익숙하니까 이렇게 바꿔볼게. 자, 1 마이너스 코탄젠트가 뭐였어요? 탄젠트 분의 1이었지. 근데 탄젠트가 코분의 싸잖아. 그러니까 코탄젠트는 뭐예요? 사인분의 코. 사인분의 코사인.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어. 요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분모 분자에다가 s를 하나씩, 사인을 하나씩 곱하자.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분자는 사인과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지우면 되지. 이게 지워지는 순간 0으로 가게 만들던 걔네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인 x 한테만 4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풀면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극한을 찾는 거고요. 넘겨서 더 자주 만나게 될 문제 패턴은 자 이렇게 0으로 가는 극한이 있는 요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거 요런 거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고? 3분의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개수분의 개수 요거 x개수분의 x개수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x가 0으로 갈 때. 그리고 사인과 탄젠트니까 3분의 2라고 쓰면 되고요. 2번도 고민하지 말고 자 요렇게 요 놈의 극한이 얼마겠어요? 요 놈의 극한 요거 4분의 3으로 가겠지. 그 다음에 뒤에 요렇게 요거는 4분의 2로 가겠지, 그치? 그러므로 이거는 4분의 3 빼기 4분의 2 해가지고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해? 3번? 일단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좀 만들어 보자. 탄젠트 안에 탄젠트 x가 있죠. 그럼 분모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어? 탄젠트 x가 있으면 좋겠지. 그러면 일단 이거를 탄젠트 x로 만들어.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야. 내 맘대로 탄젠트 x를 하나 곱했으니까 여기다가도 탄젠트 x를 하나 다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x를 옆으로 빼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리를 시켰을 때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얼마야? 1이죠. 그리고 요것도 따져보면 얼마일까? 얘도 1이에요. 왜? 아까 전에 리미트 뭔가가 0으로 갈 때 그 뭔가 분의 탄젠트 뭔가 이러면 다 1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탄젠트 x라는 요 부분도 x가 0으로 가면 탄젠트 x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므로 요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답도 1이겠죠. 이렇게 4번 4번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우리가 이런 극한을 찾고 할 때 쓰는 요런 데 들어가 있는 요 뭐 2x, 3x, 뭐 x 이런 것들은 다 단위가 뭐예요? 라디안이에요. 그죠?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x 도 60분법이 나왔잖아. 그럼 60분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뭘로 바꿔줘야 될까? 호도법으로 바꿔줘야 돼요. 라디안으로. 여러분 1라디안이 몇 도죠? 1라디안이 몇 도죠? 아니 이거 모르지. 아니야. 1라디안이 뭔데요? 무슨 뜻인데요? 1라디안은 그렇게 똑 떨어지는 값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1라디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부채꼴을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와? 여기쯤? 요 반지름의 길이가 요 호의 길이하고 똑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에 이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거 60분법으로 바꿔보면 대략 한 57점 몇 도 정도 돼요. 57점 몇몇 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라디안과 이 호도법은 전혀 다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풀면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라디안과 그 호도법을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익숙한 게 뭐냐면 파이 라디안이 몇 도다? 180도다. 이게 가장 익숙하잖아. 그치? 이걸 가지고 다 바꾸잖아. 그러면 1도는 몇 라디안이야?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도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80분의 파이 x라고 쓸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요 자리를 요 놈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쵸? 그러면 답은 그냥 뭐가 될까? 개수분의 개수잖아, 이제. 이게 1분에 있는 거니까 180분의 파이가 그대로 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127번을 한번 해볼까요? 반갑죠? 지수랑 로그가 같이 나오죠? 자, 답 한번 찾아봐. 127번에 1, 2번 둘 다 극한값 찾아보세요. 틀리다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 아, 정답이에요, 그게. 아, 틀리겠죠? 맞아요. 맞다는 얘기로 나는 말한 거야.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삼각함수든 직수함수든 노그함수든 다 그냥 x의 개수가 여기 2잖아. 요거 x의 개수가 3이잖아. 갖다 쓰면 돼. 2분의 3이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보면 되잖아. 그러면 x분의 sin 2x분의 x분의 2의 3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3으로 수렴하고 요거는 2로 수렴하니까 2분의 3이 될 수밖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건너뛰어도 개수만 쏙쏙 뽑아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탄젠트의 개수인 요 3과 요 ln 안에 있는 x의 개수인 1 요것만 쏙 뽑아가지고 답은 얼마다? 3분의 1 이런 계산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요런 모양들은 다 x의 개수들만 싹싹 뽑아서 극한을 찾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25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누가 등장했어요? 코사인이 등장했어. 준호야,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때 코사인을 만나면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뭐라고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코사인은 아까 본 것처럼 x분의 코사인 x 이런 극한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그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극한 구할 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분모 분자에만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유리화 시키잖아요. 그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을 만나면 마치 유리화 시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분모 분자에 뭘 곱해버릴까?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잖아.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뭐니까? 사인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전부 다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할 거다. 자, 그러면 재영아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게 x제곱분의 뭐가 돼요? 사인제곱 x. 그지? x제곱분의 사인제곱 x인데 x가 0으로 가면 그거 극한값 얼마일까? 1이겠죠. x분의 사인 x랑 똑같아. x제곱도 0으로 가잖아. 그쵸?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 1이에요. 빨간 부분이 1이고 요 남아있는 부분에는 x가 0으로 가면 이 초록색은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지? 코사인 0이 1이니까 2가 되겠지. 근데 그 2가 어디에 있다? 분모에 깔려있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그치? 네,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생님, 예. 사인 0이 왜 1이에요? 이게 뭐게? 그래, 코사인 0은 당연히 1이죠. 자, 2번은요. 이것도 분모에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이잖아. 어떻게 해볼까?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봅시다.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면 분모가 뭐가 돼? 사인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럼 봐봐. 자, 사인 제곱 x인데 이거를 사인 x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고 분자에 지금 x가 하나 있고 탄젠트 x가 있고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x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가 얼마로 가요? 1로 가요. 요렇게도 얼마로 가요? 1로 가요. 그쵸? 그럼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갔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얘의 극한이 답이겠네. 그치? 근데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는 1로 가니까 1 플러스 1에서 얼마다? 2로 간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x가 0으로 안 가고 특정한 값으로 가면 x에 대입해가지고 값을 구하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다 지금 푸는 문제들은 다 기본적으로 0분의 0꼴들이에요. 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환을 거쳐가지고 이제 극한을 찾을 수 있는 모양으로 바꾸는 거지. 0분의 0꼴이 아니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바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 다음 페이지는 치환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 그거부터 복습해 볼까? 삼각함수의 각변환. 각변환이 뭐더라? 그치, 뭐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뭐 이런 거 만났을 때, 그지? 요런 걸 재영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일단 사인부터 틀렸어. 각변환을 할 때 요거를 이제 기준각이라고 부르는데, 기준각이 지금처럼 2분의 파이이거나 뭐 2분의 3파이이거나 이런 각을 기준으로 변환을 하면 무조건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고요. 탄젠트는 뭘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라고 배웠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탄젠트 분의 1이 뭔지 알죠? 탄젠트 분의 1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코탄젠트라고 부르지. 그치? 자, 그래서 각변환을 하는데 이런 각이 기준이면 함수가 변환됩니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각이 변환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여기가 코사인인 거 알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 재영아? 세타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여기가 플러스든 여기가 마이너스든 무조건 세타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앞에다가 부호를 뭘 붙일까만 결정해주면 끝나는데, 이 앞에 붙이는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세타를 무슨 각이라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해갖고 부호를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그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할 때 항상 세타는 예각이라고 가정하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2분의 파이면 몇 도지, 재영아? 90도지. 90도만큼 온 다음에 예각 조금 더 간 거야. 그치? 그럼 몇 사분면일까, 요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사인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그럼 요거는 플러스 이렇게 붙는 거였어요. 이게 각변환이었지. 하나 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어떻게 될까? 일단 기준각이 파이네. 그치? 파이나 2파이나 3파이나 이런 거 기준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그치? 함수가 그대로 유지돼.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조건 뭐라고 써? 세타라고 무조건 쓰는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그리고 뭘 판단해? 요게 몇 사분면일까? 180도만큼 왔다가 조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 마이너스 세타니까. 또 2사분면이죠. 근데 이번엔 2사분면은 누구의 부호? 코사인의 부호예요. 코사인의 부호. 그러니까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지. 그치? 그치? 요게 각변환이었습니다. 이 각변환이 잘 돼야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를 풀다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바꿔줄 수 있거든. 준호, 각변환 되죠? 야나 각변환 되지? 병준이 할 수 있지? 예. 네. 뭐라고? 그거는 아닌데? 마이너스 사인은 안 나오는데? 파이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파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으로 바뀌려면은
뭐 코사인 뭐 이런 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면은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하니까 함수가 바뀌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 그리고 자 요게 몇 사분면이야 예진아 요게? 그쵸? 2분의 3파이면 여기까지 왔다가 살짝 다시 백한 거니까 3, 4분면이죠. 3, 4분면의 코사인의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지. 그치? 그냥 파이면 그대로. 오, 파이나 2파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변환하면 함수가 그대로 유지돼요. 오케이? 근데 4분의 파이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공식에 나올 일이 없는 게 삼각함수의 주기가 2파이잖아. 4분의 파이만큼 뭐 예를 들면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건요. 그냥 사인 세타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4분의 파이라는 게 두 주기만큼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4분의 파이 같은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다 그냥 2분의 파이씩 빼버릴 수 있어요. 무조건. 주기가 2파이니까. 내가 만약에 사인 뭐 2분의 17파이가 얼마인지 궁금해. 그때 이걸 2분의 17파이니까 막 여러 바퀴를 돌려봐야 되느냐? 아니죠. 한 주기가 2파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2파이 빼가지고 사인 2분의 13파이로 만들어도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여기서 또 2파이 빼가지고 사인 2분의 9파이로 만들어도 값이 안 변하죠. 또 2파이 빼가지고 사인 2분의 5파이로 만들어도 값이 안 변하죠. 이런 식으로 2파이는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뺐다 더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4파이 같은 걸 만났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4파이는. 이해되니? 그거는 각변환이라고 할 수가 없어. 각변환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날려버리면 되니까 4파이 같은 거는. 오케이? 각변환 얘기가 다 끝났네요. 아무튼 이게 돼야지 우리가 126쪽부터 이제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125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개념원리 125, 그 다음에 RPM은 65까지입니다. 65까지. 여기까지 잘 풀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까지는 수업이 없어요. 월, 화, 수, 목은 수업이 없고, 근데 이제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아마 개방은 할 거예요. 개방. 그러니까 나와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월요일이랑 목요일은 시간은 내가 다시 단톡방에 올려줄게. 그래서 그때는 학원을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명절이 되기 전에 교재 밀린 거 좀 따라잡자 예진아.